공천이 청주 서원의 이광희, 청원의 송재봉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본선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민청 유치전에 충북도 가세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이 최적지라며 여야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충북대 병원에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작물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이 이유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에는 이광희, 청원에는 송재봉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결국 같은 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본선에 나가게 됐죠. 각 당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후보로 이광희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이장섭 현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6선을 노렸던 변재일 의원이 공천 배제된 청주 청원에서는 송재봉 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가 공천장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인재 영입으로 입당한 신용환 전 교수를 경선에서 눌렀습니다. 친명계인 두 후보 모두 변재일, 이장섭 현 국회의원들의 아성을 넘어선 데 대해 경선 혁명, 변화의 바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전의 선거 공식과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번 총선을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검사 독재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같았습니다. 요즘 입틀막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국민 무시, 독선,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 두 후보와 경쟁하게 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대당의 경선 결과가 의외였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 서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의 독재 심판론은 과거 지향적인 네거티브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선명하게 대비되는 과거 비난 정치와 미래의 문제 해결 또는 미래 비전을 추구해가는 긍정적인 정치와의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청주청원 후보는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당이라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86 운동권 세력, 종북 좌파 세력의 국회 장악을 저지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 의회 독재를 끝내고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 빠르게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충북의 민주당 경선은 청주 흥덕 한 곳.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탈락한 상황에서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맞붙고 있는데 친명 도전자들의 파란이 이어질지, 친문 중진 의원이 파고를 넘을지, 또 그 결과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본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소방공무원이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축하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박덕흠 의원 지지 모임에 참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선관위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이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엽기적인 당선 축하 파티를 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공천을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20분 정도 머물다 나왔고 해당 공무원은 초등학교 후배라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을 뿐 지지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단양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태영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원팀이 되겠다며 앞으로 제천단양의 성숙한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엄태영 의원은 최 예비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추락하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관리할 이민관리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환 지사가 충북이 이민청이 들어설 최적지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검찰청과 같은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한다는 내용.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안한 내용이어서 한동훈표 이민청으로 불립니다.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이른바 인구재앙의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관리할 조직을 제안했습니다.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충청북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민청을 설립할 최적지가 충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음성이 전국 1위, 진천은 전국 4위일 정도로 외국인이 몰려드는 지역이고 청주공항과 KTX역을 갖춘 교통의 요지라는 겁니다. 김 지사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이민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450명이 근무하고 관련 일자리가 생겨 인구와 세수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고 전담팀까지 만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충청북도는 용역을 거쳐 이민청 유치의 파급 효과를 따져보고 어느 지역에 유치를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이주 배경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한국어 학급을 22학급에서 29학급으로 늘리고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의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충북의 초중고등학생은 22.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주 배경 학생은 2.5배 늘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8,05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병원에서는 결국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민간 병원에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돼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4주째.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충북대 병원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평상시 절반 수준인 4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입원 병동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병상 88개 규모의 병동 3곳을 없애 간호사 60여 명을 중환자실 등으로 투입했고 이번 주 추가 병동 폐쇄도 검토 중입니다. 의료진 부족 사태가 심해지자 충북대 병원에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9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3명은 소아과와 마취과 등 당장 일손이 부족한 진료과에 투입돼 수술과 진료를 돕게 되고 일반의 6명은 자리를 비운 수련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수록 특히 우리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큰 병원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보위를 배치한 겁니다. 충북에서는 공중보건이 205명 중 17명이 차출됐고 군병원인 청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도 전문의 1명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추가 파견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에서는 공보위 공백 사태에 대비해 이동 진료 서비스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이제 공보위들이 파견 나오는 경우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추가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충북 전공의는 모두 175명. 전체 188명 가운데 93%에 달합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농작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건데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아래에서는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살던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 3,000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할머니가 그 주택 뒷마당에서 낙엽을 소각하던 중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다가 붙어가지고 전날 옥천에서도 산불이 나 임야 5,000제곱미터가 탔는데 역시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밭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인근 임야와 묘지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충북에서만 발생한 산불은 모두 4건. 모두 농작물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튄 불씨가 바람에 산불로까지 번진 겁니다. 물이 너무 커가지고 밭이 막 뻗어나가지고 조금 태운다는 것이 바람을 항상 불어서 번져서요.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는 31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3%인 199건이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매년 이렇게 불을 놔도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불이 산불로 번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은 특히 대형 산불 위험이 큰 계절입니다. 산림과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산으로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만큼 전남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림당국은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 수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술에 취해 5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70대 피고인이 이미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또다시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로 미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충북의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는 SNS를 활용해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대상은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세계리 일부 1.22제곱킬로미터로 오는 2029년 3월 19일까지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충북도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비롯해 분평 2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모두 5곳입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